소방설비기사 및 산업기사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격증 강의를 담당하는 이종우라고 합니다. 자, 저희 이번 시간에 가스계 드디어 이제 수계가 끝났고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계 중에 제일 처음 나오는 게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인데, 자, 제가 처음에 얘부터 알려드릴게요. 체크밸브 도시기호 아셨죠? 그래서 체크밸브를 우리가 도시하는 방법이 나오는데, 일단 도시기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 또는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 자, 두 가지 그림이 지금 반대로 되어 있죠, 그림이. 자, 이게 뭐가 틀린 거냐면 유체가 흘러가는 방향이 틀린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여기 화살표처럼 생겼는데 이 화살표를 반대로 여러분들 걸어주시면 되고, 그림상에 화살표처럼 생긴 거에 반대로 유체가 흘러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체크밸브 그리는 문제를 할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세팅을 해가야 될 게 뭐냐면, 선택밸브 2차 측에 무조건 뭐가 달리냐면 체크밸브가 하나씩 달립니다. 아셨죠?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그리고 저장 용기와 어디 사이? 선택밸브 사이에, 저장 용기와 선택밸브가 아니고 집합관, 요 사이에 뭐가 달리냐면 또 체크밸브가 달려요. 아셨죠? 그리고 세 번째, 병수를 조절할 때 체크밸브를 달아줍니다. 그러니까 기본 요걸 세팅해서 가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아래 그림을 보면서 제가 또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제어반 쪽에 지금 화재 신호가 들어가면, 이 제어반 쪽에 화재 신호가 들어간 게 얘를 열러 가거든요. 자, 얘 이름이 뭐예요? 기동용기. 기동용기 쪽에 이제 질소가스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동용기에 화재 신호가 들어가면 그 실에 해당하는 선택밸브를 열어주고, 그리고 어디를 열러 가는 거예요, 지금? 저장용기를 열러 가는 거죠. 그럼 다시 기동용기 쪽에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역류하지 않게 저장용기를 열러 나간 건 여기다가 얘를 걸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체크밸브를. 또는 그림이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보시면 얘가 이렇게 갔잖아요. 열고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다가 체크를 걸어주시면 되겠죠. 열고 저장 용기를 열러 나간 건 다시 역류하지 않게. 맞나요? 그러니까 그림을 여러 가지 형태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 놓은 거고, 왜냐하면 기계실기 문제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나중에 가보면. 그래서 얘가 가서 보세요. 1병, 2병, 3병, 4병, 5병, 6병을 터뜨렸네요. 즉 A실에는 가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 터지고, 모여서 집합관으로 모여서 터져서 일로 나가는 거죠. 아까 여기 열려 있었잖아요. 맞나요? 즉 A실은 몇 병 터지는 실이에요? 6병이 터지는 실이 되는 거고. 자, 만일 여기야, 여기 신호가 또 들어갔어요. 이번엔 B실 기동용기가 터졌답니다. 그럼 얘가 선택밸브가 열리고, 또는 뭐 이런 식으로 그려주셔도 된다 그랬어요. 이런 식으로 걸려서 얘가 2차 측에서 또 얘를 하나 걸어주시고, 저장용기 쪽으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열러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림상에 가보면 얘는 몇 병을 터질 수 있게 지금 만들어진 곳이냐면, 여기 2병은 지금 안 들어가요, 가스가. 왜냐면 체크가 이렇게 걸려 있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 둘, 셋, 넷. 여긴 몇 병? 4병이 들어가는 실인 거다, 지금. 그림상으로 봤을 때. 됐나요? 이렇게 걸어주시면 얘는 이쪽으로는 뭐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질소가스가 들어가지 않으니까 4병만 딱 터지는 거죠. 그리고 여기 A실 같은 경우는 갔을 때 체크가 이쪽으로 걸렸더라도 문제없이 6병을 다 터뜨릴 수 있는 거고요. 맞죠? 자, 이번엔 C실 보겠습니다. 이렇게 가서 또 열러 가죠. 체크밸브 걸어주고, 또는 이렇게 돌아 나와도 돼요. 상관없어요. 가서 얘는 몇 병을 터뜨려주는 거야, 이제? 3병을 터뜨리는 그림이네요, 지금. 셋. 얘는 3병. 맞나요? 그리고 체크 여기다 걸어주셔야겠죠. 어차피 이건 아까 다 걸어놨으니까. 자, 그리고 여기 D실. D실 같은 경우는 터뜨리고 가서 여기는 1병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체크밸브 그리는 문제가 최근에 나왔거든요. 어떻게 나왔냐면 아래에 있는 것처럼, 밑에 연습처럼. 자,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이렇게 줄 거예요. 그럼 얘를 줬을 때 여기는 몇 병 터뜨리래요? 5병 터뜨리고 여기는 3병 터뜨리래요. 이게 기동용기를 준 것 같아요. 그럼 기동용기가 주어졌을 때 기동용기에서 지금 뭐가 터져 나가는 거야, 지금?
가스가 터져서 이제 나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누구를 열어요? 일단 선택 밸브를 열었죠. 자, 선택 밸브를 열고 여기서 몇 병을 터뜨리고 싶대요. 지금 5병을 터뜨리고 싶대요. 그럼 가서 여기다가 이어주시면 되겠죠. 또는 뭐 여기다가 가서 뭐 이런 식으로 여기다 이어주기만 하시면 되는 거야. 그럼 선택 밸브 몇 차치기요? 일단 2차치기 하나 걸어주시고 총 5병이 지금 나가는 거죠. 자, 여기 몇 병이 나가는 거예요? 지금 3병이 나가는 거죠. 가서 자, 왼쪽부터 세시면 돼요. 항상 병수는 하나, 둘, 셋. 맞습니까? 여기도 이런 식으로. 됐나요? 됐나요? 그래서 여기 갔을 때 또 걸어줘야 되는 게 뭐냐면 선택 밸브 2차측에 지금 걸어줬고요. 그리고 병수 조절해야겠죠. 그럼 얘가 3병만 터져야 되니까 갔을 때 하나, 둘, 셋. 왼쪽부터 세는 거예요. 하나, 둘, 셋. 그럼 여기다가 체크를 또 하나 걸어주시고. 맞죠? 그리고 저장 용기와 선택 밸브 사이에 걸어주셔야겠죠. 이렇게 동일하게 5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그림 문제가 최근에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정리하실 때 같이 정리하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나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조금 더 복잡한 문제들도 있긴 한데 최근에 나왔던 간단한 문제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게 다른 가스계도 동일하게 갑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첫 번째 어디 생각하라고요? 선택 밸브 2차측 생각하시고 두 번째 어디 걸어주라고요? 저장 용기와 집합관 사이 하나씩 다 걸어주시고 그리고 병수 조절 필요할 때 됐나요? 이렇게 3가지만 잘 생각을 하셔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네. 이런 문제가 최근에 또 출제가 됐고 자 그리고 이산화탄소는 제가 뭐가 중요하다 그랬죠? 요게 중요하다 그랬죠? 얘가 뭐 구하는 거예요? 약재량 구하기. 뭐 구하기? 약재량 구하기. 그래서 수원량은 우리가 보통 수계수화 설비에서 구하는 거고 약재량은 당연히 가스계 수화 설비에서 구하겠죠. 근데 CO2 수화 설비의 약재량은 일단 전역 방출 방식일 때를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국소 방출일 때가 있는데 전역 방출 방식일 때도 표면화재가 있고 신부화재가 있다 그랬죠. 아래 있다가. 그럼 먼저 표면화재부터 볼까요? 자, 표면화재는 일반적으로 이 정도 B급. 즉 유리화재일 때 많이 나오는데 얘가 또 시험 문제가 예전에는 되게 애매하게 나왔거든요. 이게 표면화재인지 신부화재인지 구분하는 게 요즘은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게 줘요. 아셨죠? 표면화재라는 걸 확실하게 주거나 아니면 표면화재라는 단서를 찾을 수 있게 조건에서 주니까 이게 전역 방출 방식의 표면화재다라고 한다면 오케이. 그럼 그 표면화재를 가지고 왔을 때 가스계에서 제일 중요한 거 제일 먼저 얘를 해줘야 된다. 항상. 요게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방호구역의 최적을 먼저 구해야 돼요. 그럼 방호구역의 최적은 문제에서 가로 세로 높이를 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가로 세로 높이를 곱해서 구하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최적 안에 타지 않는 어떤 여기가 보면 재료라던가 또는 구조물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최적을 다 더해 주실 필요는 없겠죠. 걔는 어떻게 하는 거야? 그냥 삭제. 즉 전체 최적을 구해놓고 여기서 불연성 최적은 어떻게 한다? 빼준다. 요런 걸로 해서도 시험 문제가 예전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불연성 최적이 있는지, 불연성 재료로 되어 있는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전체 최적에서 빼주고 그리고 아래 있는 뭐를 가지고 와요? 표를 가지고 오실 수 있어야 되는데 표면화재다라고 얘기한다면 얘가 제일 중요합니다. 최적. 최적은 어차피 중요하다라고 했지만 그래서 처음에 숫자가 45예요. 45. 여기가 150이거든요. 150. 그래서 4515 마지막에 145. 뭐라고 여러분들? 4515 145 4515 145 4515 145 4515 145 절대 까먹으시면 안 돼요. 아셨죠? 4515 145 4515 145 그래서 여기 지금 가보면 45고 15잖아. 15 여기 0이긴 하지만 요거 제외하고 5가 지금 똑같죠? 5가 똑같죠? 그대로 끼워 넣어요. 그대로 끼워 넣으면 1450 되잖아요. 여러분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게 45 미만이냐 150 미만이냐 1450 미만이냐 얘는 당연히 1450 이상이냐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맞나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보십시오. 방호구역 최적 1m 3승에 대한 소화약재량이라고 되어 있죠. 얘가 이제 뭐냐면 만일 최적이 나왔다. 그럼 그 최적에 대해서 1m 3승에 저장을 해야 되는 킬로그램량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이니까 맨 위가 1부터 시작하죠. 자, 내려가면서 0.1씩 줄어듭니다. 0.9, 0.8. 마지막에만 0.05. 마지막에만 0.05. 아셨죠? 1, 0.9, 0.8, 0.7이면 더 좋은데 0.75야. 항상 우리 인생도 내 생각대로 되지 않잖아요. 생각보다 순탄하지 않잖아. 그치? 순탄치 않은 거예요. 됐죠? 자, 그리고 최저량. 이 두 개는 45. 그래서 내가 만일 약재량을 구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약재량이 45가 안 나왔어도 우린 꼭 몇 킬로로? 45로 다 바꿔주셔야 된다고 답을. 자, 여기 세 번째 칸은 135. 아셨죠? 135로 바꿔주셔야 되고 1450 이상일 땐 1125. 자, 이 병으로 표시해 놓은 건 뭐냐면 예를 들어 우리가 저장 용기를 일반적으로 45kg를 한 병으로 하거든요. 한 병당 저장량을 일반적으로 한 병, 45kg. 요게 한 병량이고 요게 세 병, 25병. 이게 만일 이게 잘 안 외워지면 병수로 외워주셔도 된다고, 최저량을. 그리고 맨 오른쪽에 가보면 얘가 들어와 있어요. 이것도 중요하죠. 5. 표면화재는 무조건 5. 얘는 그래서 그 실내에 개고부가 있다라고 한다면 꼭 그 개고부 면적 대비해서 5kg을 따로 저장을 해주셔야 돼. 아셨습니까? 근데 그 자동 폐쇄가 된다라고 하면은 개고부가 굳이 그 5kg도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것도 잘 보시고. 그래서 뭐 암기는 제가 이렇게 적어놨는데 그럼 제가 식으로 얘를 적어드릴게요. 제일 먼저 뭐를 구하라고요? 최적을 구합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다가요. 얘를 곱해요. 알파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됐습니까? 자, 여기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이렇게 답이 나왔을 때 얘를 꼭 확인하십시오. 이게 제일 처음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최저량이 걸리면 최저량으로 꼭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 놓고 만일 뒤에 문제 조항에 보정계수가 있다면 보정계수라는 걸 곱해줍니다. 이건 보통 일반적으로 줄 거예요. 최근에도 줬고. 이거를 아니면 이렇게 그래프로 찾으라고 하는 문제도 있는데 그 그래프는 이따가 저하고 같이 보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최종적으로 마무리할 때 플러스 여기 뒤에다가 뭐 더해주냐면 개고부 가산이라는 걸 더해줍니다. 그럼 이 개고부 가산은 뭐예요? A에다가 5를 곱해주는 거죠. 이렇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해서 답이 나오는 거야. 근데 개고부 가산은 맨 마지막에 하는 겁니다. 항상 여기까지 하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제 말?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많이 물어보는 게 여기까지 다 하는데 이게 최저량이죠. 최저량. 최저량을 보정계수를 곱하거나 개고부 가산을 하고 난 후에 최저량을 해줘야 되는지. 아니라고, 여러분들. 제일 처음에 이 기본량을 구해놓고 최저량을 확인하고 그 다음 보정계수를 곱하고 그리고 개고부 가산량을 해주는 거라고요. 근데 개고부 가산량은 자동 폐쇄가 된다고 하면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도 잘 정리해 주십시오. 됐죠? 그래서 예를 들어, 그러니까 최저량 걸리는 게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 게, 보세요. 예를 들어 얘가 45래요. 문제에서. 근데 얘는 표면화재고 전역 방출 방식이래요. 그 약재량을 구하래요. 그럼 45니까 이게 잘 보십시오. 미만이고 이상이죠. 그럼 45는 어디 들어가요? 두 번째 칸에 들어가죠. 맞습니까? 그럼 얘가 몇 킬로가 나오냐면요. 이게 40.5kg가 나와요. 그죠? 그럼 이게 답을 몇 킬로로 쓰실 수 있어야 된다고요? 이렇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제 말? 이게 중요한 거라고요. 요게. 그리고 여기다가 보정계수가 있으면 곱하고 개고부 가산량 해주고 싶으면 마지막에 해주시면 된다고요. 그럼 이 보정계수는 원래는 이 그래프가 있다고, 여러분들 기준상에. 근데 이 그래프를 시험 문제에 주게 되면은 화질이 약간 안 좋고 이제 잘 안 보여요, 여러분들. 그래서 얘를 그냥 줍니다. 아셨죠? 숫자로 준다라는 거죠. 그럼 이 보정계수가 뭐냐? 원래 이 표가 설계농도 34% 기준으로 만들어진 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계농도라는 게 뭐냐면 이 실의 가스를 34%의 농도를 만들어주면, 설계를 하면 불이 꺼진다라는 거야. 근데 이 34 가지고 불이 안 꺼지는 가연물들이 있대요. 그럼 설계농도를 좀 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빡세게 넣어줘야겠죠. 그죠? 뭐 40%든 50%든. 그러면 기본 34% 양에서 조금 더 많은 양을 저장을 해야 되는 거니까 준다고요. 얘를 보정계수를 뭐 1.2든 1.4든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보십시오. 우리가 설계 농도를 40%로 하고 싶대. 그럼 보정계수 몇을 곱해야 되는 거냐면 32, 34, 36, 38, 40. 40이 지금 여기 되어 있네요. 여기. 이쯤인 것 같아요. 40, 42, 44, 46, 48, 50. 그쵸? 요쯤. 그럼 여기 올라가 보면 한 이쯤이죠. 한 1.2 정도 되네요. 예를 들어. 그럼 이 1.2를 그래프를 주는 게 아니고 어떻게 준다고요? 텍스트로 준다고요. 그럼 그 텍스트로 준 걸 뒤에다 곱해주기만 하시면 된다고. 아셨죠? 또는 그래프로 주면 방금처럼 찾아주시면 돼요. 근데 이걸 좀 확실하게 주겠죠. 화질 좋게. 그래서 요거 보정계수라는 개념이 있다라는 거. 근데 얘는 표면화재에만 있어요. 심부화재에는 없어요. 그래서 나보게 가보면 여기 뭐가 나와 있습니까? 요거는 방어구역의 계고부에 자동 폐쇄 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 이거는 5kg에 대한 가산량이 나와 있고 이 경우 계고부의 면적은 방어구역 전체 표면적의 몇 프로? 3% 이하로 하래요. 너무 크게 하지 말아라. 요 3%라는 것도 예전에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면화재 약재량 계산은 어떻게 하라고요? V에다가 방출계수라는 걸 곱하고 최저량을 꼭 확인하라고요. 그리고 나서 설계 농도가 34%보다 위다. 그러니까 34%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은 꼭 보정계수를 곱한다. 그리고 자동 폐쇄 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최종적으로 계고부 가산량이라는 걸 더해주더라 라고 되어 있는 거죠. 맞죠? 이게 표면화재에 대한 거고 심부화재는 어렵지 않습니다. 심부화재는 종이, 목재, 보세요. 석탄, 섬유류, 합성수지 이런데 이제 우리가 발생하는 화재를 심부화재라고 얘기하는데 방호구역 최적 1m3층에 대해 다음 표에 따른 양 이상으로 한다. 불연성, 밀폐성 제외하고 아까 똑같죠, 그죠? 그래서 유압전캐 나와요. 유압전캐. 유압기기는 B급이기 때문에 얘는 표면화재로 들어가기 때문에 제외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전캐 나와 있고 그리고 전만 아래 들어가 있죠. 그래서 여기 55 미만의 전기설비라고 되어 있고 맞죠? 그리고 서전목박 이거 앞글자 따서 외워주십시오. 얘가 중요한 거거든요. 여기는 고모 성면집 얘네들이요 문제를 딱 받았을 때 심부화재라는 걸 확실하게 준다 그랬죠. 그럼 얘를 줄 거예요. 전기설비냐 케이블실이냐 또는 55 미만의 전기설비냐 서전방목이냐 맞습니까? 고모 성면집이냐 요걸 주면 오른쪽에 있는 얘를 또 가지고 올 수 있어야 된다고요. 아까 표면화재랑 또 값이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 어쩔 수 없어요. 암기를 좀 해주실 필요가 있겠죠, 당연히. 그래서 1.3부터 시작을 하죠. 1.3부터 시작을 해서 1.6, 2, 2.7. 이거는 뭐 규칙 같은 게 없더라고요. 뭐 0.3 늘어나고 0.4 늘어나고 0.7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거는 좀 암기를 해주셔야 되고 설계 농도가 아까 표면화재는 제가 34% 기준표라 그랬는데 여긴 훨씬 크죠. 그러니까 그만큼 심부화재가 더 끄기가 힘들다라는 게 여기서도 보이는 거예요. 지금 심부가 뭐예요? 깊은 곳에서 불이 난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계고부 가산량은 10으로 한대. 10. 아까 표면화재는 5였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부화재는 V를 구하면 나왔죠? 그럼 여기다가 얘를 곱해요. 알파값. 근데 얘는 최저량도 없고 뭐도 없어요. 보정계수도 없어요. 그 여기 뒤에다가 이제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얘만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5대5로 나와요. 표면화재도 나올 수도 있고 심부화재도 나올 수도 있고.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얘가 나오죠. 요거. 국소방출. 여기 국소방출이 최근에 좀 출제가 됐습니다. 예전에는 10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럼 9문제는 전역이었거든요. 그리고 1문제가 국소였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건 진짜 여러분들 실제 강의할 때 국소는 굳이 준비 안 해가셔도 된다. 정말 가뭄에 콩나듯이 나고 나오더라도 그냥 기출에 나왔던 거 그냥 1번, 2번 정도 풀어보고 가셔라. 그러니까 깊게 공부 안 하셔도 된다라고 했는데 최근에 이게 이제 자주 출제가 되면서 조금 이제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뒤에다가 국소방출 문제도 하나를 넣어놓고 좀 설명을 드리고자 넣어놨는데 이 국소방출은 일단은 전역방출과 다르게 전역방출은 최적위제가 필요하다 그랬죠. 그렇죠? 근데 얘는 최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방호대상물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방호대상물. 그래서 방호대상물에
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한 곳에 집중적으로 뿌리는 거거든요. 그럼 그 가연물 자체의 면적, 가연물 자체의 액표 면적 이런 것들을 넣게 되어 있는데 가에 가보면 윗면이 개방된 용기에 저장한대요. 이런 조건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또 연소면이 한정되고 비산할 우려가 없답니다. 자, 그랬을 때는 표면적에 대해서 13을 곱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문제에서 그 방호 대상물을 줄 거예요. 그럼 그 방호 대상물 그냥 위에서 바라봤을 때 면적, 표면적 에다가 13을 곱하고, 자, 고합식이면 1.4, 저합식이면 1.1. 솔직히 얘기하면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식만 알고 있으면 그냥 대입만 하면 되는 문제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요 난데, 감옥 이외의 경우, 요 이외죠. 즉 윗면이 개방되지도 않았고 한정되지 않고 비산이 우려가 있는 경우, 그쵸? 자, 이랬을 때는 방호 공간의 최적 1m 3승에 대하여 다음 식에 의하여 산출한 양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의문이 드는 게 뭐냐면, 얘는 방호 공간 최적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를 정해서 하나에만 집중적으로 뿌리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방호 공간의 최적이라는 게 뭘 얘기하는 거냐? 이게 그 실의 최적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가연물을 봤을 때 가연물을 늘린 최적, 우리가 없는 최적 하나를 만들어준다라고 제가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자, 몇 메타씩 연장을 해주는 거냐면 0.6m씩 연장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가 1m면 0.6, 0.6 늘려서 여기 길이가 2.2m. 그리고 요 길이가 또 2.2m. 그리고 위로 길이가 0.6m 늘어나거든요. 그럼 1.6m로 우리가 만들 수가 있다. 없는 최적 하나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라고요? 앞뒤로, 양옆으로, 아래로 늘릴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아래는 바닥이다 보니까 위로만 0.6m를 늘려서 최적 하나를 만들어줘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럼 이 최적을 만드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없는 최적을 왜 굳이 만듭니까? 라고 물어보실 수 있잖아요. 여기서 여러분들 예를 들어 국소 방출 방식의 가연물에 뭐를 뿌린다면, 이산화탄소를 뿌린다면 불을 끄면서 여러분들 얘가 CO2가 적시면서 흘러내려가는 내용도 있겠지만, 이 양도 있겠지만, 내용이 아니고 그 내용물, 양, CO2, 약재량도 있겠지만, 이게 문제가 뭐냐면 개방된 공간에 그냥 놓여있는 가연물에 직접적으로 CO2가 나가게 된다면 바깥쪽으로 새어나가는 양도 어마어마할 거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약재를 저장할 때 최소한 저 가연물만 딱 덮을 양을 저장하는 게 아니고, 가연물보다 0.6m를 연장했을 때 그 최적만큼을 덮어줘라 라는 겁니다. 누가? 이산화탄소가요. 그래서 이 0.6m 연장 최적을 구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밑에 제가 하나 적어드렸죠. 이렇게 예를 들어 드렸죠. 이런 거. 그래서 0.6m 연장 최적을 구해서 뒤에다가 꼭 곱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고합식이면 1.4, 저합식이면 1.1 이렇게 됐나요? 자, 그리고 스몰 a는 뭐냐? 요거는 실제 벽면적. 그래서 예를 들어 요 주변에 문제에서 이렇게 주는 경우가 있어요. 벽이 있다. 이렇게 가연물 주변에. 그럼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 벽은 얘 방호대상물 입장에서 보면은 뿌려졌을 때 약재가 옆으로 새어나가지 않게 어떻게 보면 바리케이트를 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거야 이거는 얘 입장에선. 대신에 만일 이렇게 동일한 높이로 서 있는 벽이면 요 위로는 셀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V를 구할 때 우리가 위로만 0.6m를 연장을 시켜준다고요. 아셨습니까? 근데 이 스몰 a는 일반적으로 문제에서 주죠. 또는 구할 수 있게 줍니다. 실제 벽면적은. 그래서 이건 진짜로 있는 벽면적이야. 만일 진짜로 있는 벽면적이 한 개도 없잖아요? 제로잖아요? 그럼 이게 제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럼 이거 자체가 없어지겠죠. 그렇죠? 맞죠? 그러면 최대량을 저장을 해줘야 되는 거야. 많이 세니까. 근데 벽이 1이라도 있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 1이라도 있다라고 한다면 1이라도 있으니까 뭔가 빼줄 게 있는 거냐, 8에서. 맞습니까? 그만큼 적은 양을 저장을 해도 되는 거고. 그런 개념이고요. 라지 A는 뭐냐면 요 0.6m 연장 최적의 측벽 면적입니다. 요거는 하나 체크해 주십시오. 측벽 면적이다. 됐죠? 그래서 요거 잘 정리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밑에 제가 식으로 표현해 놨으니까요.
요 시가 안 주거든요. 여러분들 외워야 돼요. 8-6 라지 a분의 스몰 a. 자, 호실일은 90kg를 저장해서 분당 몇 킬로를 쏘래요? 45kg를 쏘랍니다. 이런 개념도 같이 정리를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됐나요? 이제 이게 이산화탄소에 대한 이론 내용입니다. 이론 내용이고 조금 쉬었다가 제가 이제 문제풀이 한번 해드릴게요. 밑에 제가 예상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방금 했던 이론을 연습할 수 있는 걸 조금 넣어놨으니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아셨죠? 자, 이번 시간도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